한 달 새에 6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떨어졌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김포 33평이 한 달 새에 6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떨어졌다. 김부선 충격의 가격 뚝뚝 이런 얘기인데 뭐 부동산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GTX 노선이 D 노선의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강남으로 뭐 직행하거나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천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김부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쪽짜리 노선이 돼버렸잖아요. 여길 간 다음에 갈아타서 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커지게 되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사실은 뭐 그 전에 그 검단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이쪽 일대가 GTX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가격이 물론 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일부분은.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은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걸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김포의 가격이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부분은 호재로 인해서 오르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어디가 좋아서 여기 어떤 호재가 있어 라고 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수년간 오르면서 관성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워낙에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 그러면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더더욱 부자가 돼버린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득은 점점 안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점점 그 자산 상승에 올라타기 힘들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수년간 생기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생길 것이다. 왜냐면은 이 유동자금이 흡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그게 어떤 원인이든 간에 아 이건 최악의 악재, 아 이건 정말 악재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떨어졌을 때 다시 상승하기 직전 타임이라고 보시고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 얘기 말고 그 전에 일산 쪽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일산이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서 창릉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일산 쪽이 보통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내외 갭을 하다가 한 3천에서 5천으로 갭이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서 가만히 있었을 테니까 갭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한 5천만 원 이상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산을 사도 되느냐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뭐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찍다 보니까 그걸 또 찾기는 힘든데 대충 그게 언젠가요? 하여튼 3기 시대에 발표할 때죠. 하여튼 일산이 떨어졌던 기억은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일산을 엄청 많이 권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그때 제 말을 듣고 사셨던 분들은 아마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한 5배 올랐을 겁니다. 그게 작년 초 19년 말이니까 1년 반밖에 안 됐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굉장히 겁들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졌으면은 살 타이밍인 거죠. 왜냐면 계속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도 똑같습니다. 김포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떨어졌다. 그게 어떤 악재건 관계없어요. GTX가 들어서면 더 좋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김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김포 쪽이라도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포에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뭐 띄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김포도 마찬가지죠. 제가 김포에 대해서 영상 찍은 게 20년대 초반쯤 된 것 같아요. 20년대 1월달, 2월달 이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금액이 쌌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김포랑 파주 쪽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졌었어요. 너무나 예상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포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굉장히 가치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친척분에게도 한 사드렸었는데 그때 얼마 사드렸냐면은 3억 9천? 8,500이었나? 3억 9천 정도 사드린 것 같아요. 그때 시세가 4억, 뭐 중간층은 4억 5천도 있었고, 약간 저층은 4억 1천인데 약간 싼 거 사가지고 사드렸었는데, 근데 투자 금액이 그때 7천만 원, 7,500만 원인 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뭐 재비용해도 8천만 원인데, 그게 4억 하던 게 지금 6억 간단 말이죠. 호가는 뭐 6억 5천, 7억도 가고요. 8억짜리 나온 것도 있더라. 근데 뭐 하나가 좀 오바고, 뭐 적어도 제가 볼 땐 6억 5천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뭐 보수적으로 6억으로 잡자.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자고요. 바로 팔릴 수 있는 금액으로. 그래도 2억 올랐죠. 투자 금액이 한 7, 8천이면 8천이면은 2배 반 올랐습니다. 250%. 1년 반 안 돼서 1년 남짓해서 250%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렇게 김포를 강조했냐면 너무 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이게 많이 거품이다가 아니라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금액이 빠진다? 그럼 이건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GTX가 뭐 들어서니 안 들어서니 이거를 떠나서 예, 구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요. 어느 지역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파주 같은 지역도 한 9억 10억 부르거든요. 물론 그건 GTX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운정 요쪽 라인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파주에 있는 그 GTX 역사 근처에 있는 것들이 거의 그 정도 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걔네에 비해서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한 뭐 60%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싼 거죠. GTX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GTX라는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런 고속철이 들어오는 게 수도권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잖아요. KTX는 전국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출퇴근할 수 있을 때 고속철을 이용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GTX를 타고 내릴 땐 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GTX가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하철 탈 때 지하철 역사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최소한 6, 7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그죠? 그럼 올라오는 데서 한 6, 7분, 거의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GTX는 그보다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5분, 20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출퇴근 시간에 15분, 20분을 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버스를 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10분, 15분 못 잡아도 그 정도 더 소비가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크죠. 원래 오래 걸리니까. 그죠? 근데 서울 근방으로 올수록 또 서울 내부에 올수록 그 GTX 효과가 좀 반감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김포가 금액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수할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사만 봤으니까 저도 현장을 조사한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실제로 6억 5천에서 5억 5천 떨어진 매물들이 있다면 사봐야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자, 기사 하나 더 볼게요. 6억 아파트가 3,600만원 내집된다. 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이거는 지금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 집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으로 집값의 6%만 제시하게 되면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10년 뒤에 10년 전 분양가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행 그 임대주택 제도는 5년이나 10년 정도 분양 전환할 때 지금 현재 시세 감정평가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상당히 많이 금액이 올라버리면은 입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뭐 얼마 전에 판교에서도 이걸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10년 전 분양가로 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야, 이런 방법 생각 못 했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이걸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지금 안 그래도 LH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빚이 어마어마한데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으며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 말고도 여기 기사에서 나옵니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주택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앞세우자 송 대표도 누구나 집을 통해서 주거문제 해결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다. 제 생각도 이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큰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따져봅니까? 이게 현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따져볼 수준인 분들도 아니고 그죠? 예, 이거 말이 됩니까? 10년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실상 누군가가 떠안아줘야 되는 건데 누가 떠안아줍니까? 나라가 떠안아줄 수도 없는 거고 빚이 이렇게 많은데 민간에서 하겠습니까? 사업성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문제다. 지금 실제 시범 그 단지는 만들어냈대요. 한 1000가구 정도 하는데 이게 1000가구니까 되는 거지. 이게 몇만 가구 정도 수준 내게 되면 점점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